이상해요. 이 맛은 분명. 강민준 셰프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수천 가지 음식을 맛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시골 식당에서 우연히 맛본 된장찌개 한 숟가락.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그때 그 맛이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맛봤던, 아니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도대체 이 식당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된장찌개는 민준을 이토록 흔들어 놓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국도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검은 SUV 한 대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38세 셰프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연속 근무와 촬영 스케줄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은 짙게 그늘져 있었죠. 민준은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내비게이션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자. 목적지 없는 이동이었어요. 도망이라기보다는 피로가 더 앞섰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뿌연 시야가 잠깐씩 맑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어요. 민주는 핸들을 꽉 쥔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푸른 마을 식당. 새 것은 아니었지만 손질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피어오르는 된장의 냄새가 유난히 또렷하게 코끝을 스쳤죠. 이상하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냄새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2024년 달력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4칸짜리 나무 식탁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식당이었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죠. 주방 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는 80 전후로 보였어요. 머리는 흰빛이 섞였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움직임은 단단했습니다. 혼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친절도 없었어요. 그저 담백했죠. 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그 짧은 대화로 주문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창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갑자기 아주 오래된 이미지 하나가 스쳤어요. 새벽의 주방,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 나무 국자로 된장을 풀던 누군가의 손.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혹시나 싶었지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을 저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가 민준의 코끝을 다시 한번 자극했죠. 잠시 뒤 김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된장찌개 한 냄비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멸치볶음 한 종지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상차림이었어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구성이었죠. 그러나 냄새는 분명 달랐습니다. 민주는 잠시 상을 내려다봤어요. 된장찌개 냄비 안에는 애호박과 두부 그리고 청양고추가 보였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이 살짝 떠 있었고
파가 송송 썰려 있었어요.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죠. 하지만 민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민준은 천천히 입술 가까이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넣었습니다. 입에 닿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혀 끝에서 목 뒤로 천천히 퍼져 올라오는 된장의 깊은 구수함. 짠맛과 단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 속에서 매우 미세한 들깻잎 향과 말린 다시마의 잔향이 뒤늦게 올라왔어요. 민주는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입에서 뗀 뒤 손이 천천히 허공에서 멈췄어요. 표정은 거의 놀람과 혼란 사이였습니다. 이 맛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죠.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작은 주방, 흰 앞치마, 조용한 손길, 따뜻한 냄비,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냄새. 그 기억이 지금 이 식당 테이블 위에서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 손에서 탁 하고 떨어졌어요. 금속이 나무 식탁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가 났지만 민준의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말이 되나? 이게...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주방에서 등을 돌리고 국을 젓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조명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어요. 등은 약간 굽었지만 나무 국자를 쥔 손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죠. 그 순간 민준의 눈앞에서는 지금과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주방.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된장을 풀던 할머니.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던 그 사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죠.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어요. 된장의 깊이, 다시마의 감칠맛, 들깻잎의 은은한 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함.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그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그저 비슷한 손맛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맛만큼은 확실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30년 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똑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이 시골 식당에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시선을 돌렸죠. 민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세요? 혹시 30년 전 보육원에서 일하셨나요? 제가 준이에요.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된장찌개를 바라봤습니다. 김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맛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맛.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민주는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민주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떨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속으로 또 한 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틀 전 서울. 강민주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시그니처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이미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날도 오픈 준비로 분주한 주방이었어요. 민주는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 VIP 테이블 준비 완료. 모두 수고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이었죠. 28배 젊은 수셰프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셰프님, 오늘 방송 촬영 일정 확인하셨죠? 오후 3시에 스튜디오 도착하셔야 해요. 민주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준비해도. 재훈은 민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셰프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달째 쉬는 날이 없으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재훈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주방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민주는 그 모든 소리 속에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칼집이 박힌 손가락, 화상 자국이 남은 손등. 15년간 주방에서 살아온 흔적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요리가 일이 되어버린 건. 오후 3시 방송국 스튜디오. 민주는 환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이 진하게 발라진 얼굴, 깔끔하게 정돈된 셰프복. 카메라 앞에서 민주는 완벽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프렌치 스타일 비프 웰링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소스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요리죠. 능숙한 설명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손놀림, 적절한 타이밍의 농담,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눈빛.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민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셰프님, 다음 주 화요일에 미식 잡지 인터뷰 있고요. 목요일엔 신메뉴 발표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홍콩 미슐랭 가이드 행사 초청장이 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민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응, 피곤해서 그래. 오늘 저녁 일정 취소하고 쉬시는 게 어때요? 아니, 괜찮아. 가야지. 저녁 8시 레스토랑 주방. 디너 서비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주방은 전쟁터였죠. 테이블 7번 랍스터 콩소매 2 트러플 리조또 1. 민주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팬을 흔들고 소스를 붓고 플레이팅하고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어요. 민주는 혼자 남아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셰프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응, 들어가.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38세.
성공한 셰프, 미슐랭 3스타, TV 스타. 하지만 그 안에서 민준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주방을 나와 레스토랑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보육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8살의 민준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뒷줄에는 선생님들이 서 있었는데 한 분만 흐릿하게 나왔어요. 움직여서 흔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흐릿한 모습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할머니.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요리가 이렇게 공허해진 게. 처음 칼을 잡았을 때는 설렜었습니다. 유럽에서 수련할 때는 매일이 배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품, 평가받아야 하는 결과물, 돈을 벌어야 하는 수단. 그 속에서 민준 자신은 사라져 있었어요.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 주방.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된장을 풀던 할머니. 준아, 일어났니? 할머니가 따뜻한 거 끓여줄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8살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었죠. 할머니는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맛일까? 민준이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어봐야 알지. 할머니도 매일 다르게 만드니까. 그때의 된장찌개는 마법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구수했고 어떤 날은 달콤했어요. 어떤 날은 매콤했고 어떤 날은 깊은 감칠맛이 났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함. 그 한 그릇 안에 담긴 따뜻한 만큼은 항상 똑같았어요. 민준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찾기 위해 요리사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맛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레스토랑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 올라탔어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시작했죠. 서울을 벗어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연 냄새가 사라지고 풀냄새가 올라왔어요. 민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조금씩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셰프님, 오늘 미팅 있는데 어디 계세요? 민준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레스토랑에서, 카메라에서, 그 모든 것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와이퍼를 켰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를 보며 멍하니 운전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국도 옆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별 생각 없이 그곳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그리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푸른마을 식당. 민준은 차를 세웠습니다. 왜 멈췄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멈추고 싶었습니다. 문 앞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된장 냄새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민준은 차에서 내려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명을 만났죠. 30년 전 자신이 찾던 그 맛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 봄,
3살의 민주는 보육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발밑에 놓여 있었고 손에는 곰돌이 인형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는 민준의 어깨를 한번 툭 치더니 돌아섰습니다. 잘 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주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이 흐릿해졌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이야, 울지 마. 여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살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 민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당시 47세였던 할머니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말했죠. 준아, 배고프지? 민준은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따뜻한 거. 같이 가자.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주방은 아직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작은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냄비 하나를 가져와 국을 한 그릇 떠냈죠. 된장찌개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를 민준 앞에 놓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후후 불면서 먹어야 해.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구수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민주는 그릇을 다 비웠어요. 울음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이 잘 먹네.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부터 민준의 아침은 항상 할머니의 된장찌개로 시작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보육원 생활에 익숙해졌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이었어요. 새벽 오시면 할머니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준도 그 시간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민준은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거기 계셨어요. 나무 국자로 된장을 푸고 계셨죠. 할머니. 민준이 부르자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어머, 우리 준이 일찍 일어났네? 아직 추운데 방에서 자지 그랬어. 할머니가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민준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 도와줄래? 네. 할머니는 민준에게 팔을 씻는 일을 시켰어요. 민준은 작은 손으로 팔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이 참 잘하네. 나중에 크면 훌륭한 요리사 되겠어. 요리사요? 응.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사람.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요리사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밥 짓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야, 준아. 네. 밥은 마음을 담아서 지어야 해. 그래야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거든. 마음이요? 응.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듬뿍 넣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할머니의 말이 예쁘게 들렸어요. 그날 아침 된장찌개는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민준이 도운 파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민준의 밥그릇에 국을 한 국자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준이 쑥쑥 커야지. 할머니는요? 안 드세요? 할머니는 나중에 먹어. 준이가 먼저 먹어. 민주는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1년 후 민주는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주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낮잠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보고 싶었죠. 주방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나무 국자를 닦고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어머, 준이 왜 안 자고 여기 왔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네, 제일 좋아요. 민주는 할머니가 닦던 나무 국자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나무 국자야. 할머니가 국 끓일 때 쓰는 거지. 예쁘다. 그래. 그럼 이거 준이 거로 할까? 제 거요? 응. 여기 할머니가 준이 이름 새겨줄게.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조각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국자 손잡이 끝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얼마 후 할머니가 국자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봐. 준이. 국자 손잡이 끝에 작은 글씨로 준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제 이름이다. 응. 이제 이 국자는 우리 준이 거야. 할머니가 이걸로 준이 밥 해줄 거야. 민주는 국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그 국자로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주는 그 국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거 내 국자야. 할머니가 내 이름 새겨주셨어.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7살이 되었어요. 할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주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이 왔구나.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민주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국을 끓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네. 고마워, 준아. 할머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준이랑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 저도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1995년 초 민주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하는 사람 될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맛있는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이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약속할게. 민준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계속 여기 있어 주세요. 제가 커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을 더 세게 안았을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할머니와 민준이 함께한 시간은 딱 5년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3살부터 8살까지. 하지만 그 5년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 오시면 일어나는 할머니, 나무 국자로 정성스럽게 된장을 푸는 모습,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 민주는 그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5년 봄, 보육원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사무실에 모였고 할머니도 거기 있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보육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보육원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이가 다른 보육원으로 가면 어떡하지? 자신은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될 텐데 준이는 누가 돌봐주나?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아,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동안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자신이 먼저 떠나는 게 낫겠다고. 준이가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갈 때 더 힘들 거라고. 지금 떠나면 준이는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원장이 놀랐어요. 왜요? 아직 보육원 안 닫는데요?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올게요. 원장은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이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민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이 얼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준이와의 마지막 아침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천천히 된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된장찌개였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된장을 풀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조심스럽게요. 다시마를 넣고 멸치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무 국자로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생각할게.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국을 저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냄새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나무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준이라고 새겨진 그 국자를요. 할머니는 국자를 가슴에 품었어요. 준아, 할머니가 만든 맛 꼭 기억해라. 언젠가 내가 이 맛을 찾으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6시,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갔죠. 할머니,
할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봤어요. 우리 준이 일어났구나. 아침 다 됐어. 손 씻고 와. 네. 민주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이 밥을 차려주는 거였어요.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와 밥을 민준 앞에 놓았어요. 오늘 된장찌개 특별히 맛있을 거야. 정말요? 와. 민준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할머니는 민준이 밥 먹는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에 넣는 모습, 밥풀이 입가에 묻어도 닦지 않고 먹는 모습, 밥그릇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마지막 한 알까지 긁어먹는 모습, 할머니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밥을 다 먹은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제가 1등하면 할머니한테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준이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네, 다녀올게요. 민주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준아. 민주는 밝게 웃으며 문을 나갔어요. 민준이 학교로 간 뒤 할머니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먹던 그릇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릇을 들어 조용히 씻었어요.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죠. 미안해, 준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나무 국자를 내렸습니다. 준이라고 새겨진 그 국자를요.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손잡이도 국자 부분도 하나하나 천천히. 이 국자를 어디 두고 갈까?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준이 방에 두면 다른 아이들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원장실에 맡기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져가기로. 언젠가 준이를 다시 만나면 돌려주리라고. 아니,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국자만큼은 간직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작은 보따리 하나, 그리고 나무 국자. 할머니는 국자를 보따리 깊숙이 넣었습니다. 원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준이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못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이가 많이 속상해할 텐데 그래야 합니다. 제가 계속 있으면 준이가 저한테만 의지할 거예요. 나중에 다른 보육원 가면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도 원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준이한테는 할머니가 그냥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정호. 할머니는 보육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5년간 일했던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 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점심 먹고 있겠죠.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고 있거나요. 할머니는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보따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아, 잘 자라라. 그날 오후 3시, 보육원.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상장을 들고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신나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제가 2등 했어요. 하지만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어요. 민주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창고도 갔습니다. 할머니 방도 갔어요. 어디에도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어디 갔어요? 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아, 앉아봐. 원장님, 할머니 어디 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셨단다. 언제 와요?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원장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안 오는구나. 할머니가 안 오는구나. 민주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벽을 봤어요. 나무 국자가 걸려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를 만졌어요. 할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울음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앞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열었어요. 나무 국자를 꺼냈습니다. 준이라고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준아,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국자를 꽉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좋은 가족 만나길, 따뜻한 밥 먹으며 자라길.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그날 밤 보육원. 민주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이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민주는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생각만 났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던 할머니, 나무 국자로 된장을 풀던 모습,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많이 먹어, 우리 준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혹시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해서요. 하지만 주방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조리원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민주는 그 아주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맛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민주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주방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밥도 식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민주는 자꾸 예전 맛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 구수하고 따뜻한 맛, 그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할머니 소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다음 달에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됐어. 거기는 더 크고 좋은 곳이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다 똑같았으니까요. 2개월 후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에 옷을 넣고 가방에 학용품을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선생님들이 서 있었죠. 할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하지만 사진이 흔들려서 할머니 얼굴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꼭 쥐었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건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보육원을 바라봤어요. 5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곳. 버스가 출발했어요.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같은 날 할머니는 시골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3시간 거리였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혼자 먹을 된장찌개였지만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나무 국자로 저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준아, 오늘 밥은 먹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국을 저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보육원이 있었대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할머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폐쇄된 보육원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도 준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겠구나.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어요. 여기서 식당을 하면 어떨까? 준이가 혹시 날 찾으려 하면 보육원 근처를 찾을 거야.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푸른마을 식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이가 찾아올까봐, 혹시 이 맛을 기억하고 올까봐. 할머니는 나무 국자를 벽에 걸어두었어요. 준이라고 새겨진 그 국자를요. 매일 아침 그 국자로 된장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아, 오늘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민주는 새 보육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잘 다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떤 곳에서 먹어도 할머니 맛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다짐했어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를 꼭 찾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다시 맛볼 거야.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 말했어요.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찾고 싶은 맛이 있어서요. 무슨 맛인데?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맛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할머니가 헤어진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민주는 8살에서 13살이 되었습니다. 새 보육원 생활은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민주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주방에 자주 갔어요. 조리 선생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봤죠. 된장을 풀 때, 국을 끓일 때, 밥을 할 때. 민주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준이야, 왜 맨날 여기 와 있어? 조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민주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뭘? 요리요. 어느 날 조리 선생님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준이는 무슨 요리가 제일 좋아?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끓여주셨거든요.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맛있게 끓여줄게. 아니요. 그 맛이랑은 달라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떤 맛인데? 따뜻한 맛이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민주는 13살에서 18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민주는 조리학교 장학생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신 조리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죠. 친구들은 다들 일반 고등학교에 갔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맛을 찾고 싶었어요. 조리학교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실습을 갔어요. 오후에는 칼질 연습을 몇 시간씩 했죠. 손에 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국 끓이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김치찌개, 육개장, 모든 국을 배웠죠. 하지만 어느 것도 그 맛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맛은. 어느 날 조리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끓인 된장찌개 맛봤어. 맛있던데?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야?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찾는 맛이 아니에요. 무슨 맛을 찾는 건데?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요. 그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 맛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봐.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같은 시간 할머니는 푸른마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식당 문을 열었어요. 당시 할머니는 57세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메뉴는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 중에서도 된장찌개가 가장 인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비법이 뭐예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죠. 사랑을 넣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일할 때처럼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무 국자를 닦는 거였어요. 벽에 걸린 그 국자를, 준이라고 새겨진 국자를요. 할머니는 국자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준아, 오늘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그리고 그 국자로 된장을 풀었어요. 혹시 준이가 오늘 올까?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는 18살에서 28살이 되었습니다. 조리학교를 졸업한 민주는 프랑스로 갔어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주방을 청소했죠.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프렌치 요리의 기본을 익혔어요. 소스 만드는 법, 고기 굽는 법, 플레이팅하는 법. 민주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년 만에 수셰프가 되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화려한 프렌치 요리를 만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밤에 혼자 숙소로 돌아오면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 살아 계실까? 날 기억하실까? 민주는 한국의 보육원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소식을 아냐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보육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할머니는 62세에서 72세가 되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마을 사람들도 자주 찾았죠. 하지만 할머니가 제일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이. 할머니는 매일 문을 열 때마다 기대했어요. 혹시 오늘 준이가 올까? 하지만 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식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있죠. 어디 사는데요? 멀리요. 아주 멀리. 연락은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괜찮아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언젠가요? 응. 할머니는 믿어요. 우리 준이가 꼭 올 거라고. 201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화면에 크게 나왔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강민준 셰프,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 수셰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 우리 준이? 화면 속 청년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TV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졌어요. 준아, 내가 우리 준이니?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닮았어요. 8살 때 그 준이와 눈매가 똑같았고 코도 비슷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민준이 나오는 방송을 모두 봤어요. 인터뷰도 찾아봤고 신문 기사도 스크랩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도와줬어요. 이장님, 이 사람 우리 준이 같아요. 할머니, 찾아가 보지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이가 날 찾으러 와야 해요. 왜요? 그게 할머니 생각이에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민주는 28살에서 38살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울 강남에 레스토랑 시그니처를 열었습니다.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어요. 2년 후 2스타, 4년 후 3스타. 민주는 한국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가고 책도 냈어요. SNS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죠. 모두가 민준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화려한 요리를 만들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민준은 여전히 그 맛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맛을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몰래 된장찌개를 끓여보기도 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지만 그 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어느 날 민주는 방송 촬영을 마쳤습니다. PD가 말했어요. 셰프님, 다음 촬영은 잊을 수 없는 맛 특집이에요. 셰프님의 인생 음식이 뭔가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PD가 웃었어요. 역시 한식의 기본이죠. 어떤 된장찌개인데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먹었던 된장찌개요. 어느 할머니가 끓여주신. 찾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생 찾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어요. 같은 시간 할머니. 할머니는 82세가 되었습니다. 등이 더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나무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었어요. 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시지 그래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왜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요? 우리 준이. 언젠가 올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이미 수십 년째 하는 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민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며칠째 레스토랑에서 먹고 자고 있었어요. 스케줄은 빡빡했고 몸은 지쳐 있었죠. 어느 날 밤 민주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요리를 시작했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민주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30년 전 보육원 사진. 흐릿하게 나온 할머니의 모습. 민주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일주일만 쉴게요. 연락 안 될 거예요. 셰프님,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요. 취소해요. 전부. 하지만, 제발 좀.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매니저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차에 올랐어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와이퍼를 켰어요. 그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그저 멀리, 아주 멀리.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어느 시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그리고 한 식당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푸른마을 식당. 문 앞에서 된장 냄새가 났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된장 냄새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만났죠. 30년 만에 민주는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먹은 된장찌개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맛이었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우연일 수도 있어. 비슷한 맛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주는 다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 깨끗한 유리창, 문 앞에 놓인 화분. 모든 게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옆에는 작은 길이 있었어요. 민주는 그 길을 따라 걸었죠.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표지석 하나가 서 있었어요. 민주는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설린 보육원 터 1985-1998.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린 보육원. 자신이 5년을 살았던 그곳. 할머니를 만났던 그곳.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표지석을 만졌어요. 여기였구나. 바로 여기였어.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었지만 30년 전에는 건물이 있었겠죠. 놀이터가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주방.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걸었어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른마을 식당. 보육원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게 우연일까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민주는 차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식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저 안에 할머니가 계신 걸까? 정말 30년 전 그 할머니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란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잖아요. 민주는 당시 8살이었고 할머니는 47세였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77세라면, 아니 82세 정도겠죠. 아까 본 할머니의 나이가 그 정도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문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은 모습, 천천히 움직이는 손길, 정성스럽게 화분을 돌보는 모습,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일어섰어요.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네, 아까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민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에 작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기서 방을 잡았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너무 맛있어서요. 저녁도 여기서 먹고 싶어서요. 그래요? 앉으세요. 민주는 아침에 앉았던 자리에 또 앉았어요. 이번에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가져왔어요. 민주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아침에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꽤 됐죠. 얼마나요? 한 25년쯤?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1995년에 보육원을 떠난 할머니가 2000년쯤 이 식당을 열었다면 딱 맞았어요. 민주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동네에서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알아챘어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보육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됐어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민주는 돈을 내며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민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보육원 터에서 10분 거리. 25년 전부터 이곳에서 식당 운영. 똑같은 된장찌개 맛. 보육원 이야기에 흔들리는 반응.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자. 그리고 좀 더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년 전 보육원에서도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을 풀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민준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댁은 식당에서 가까웠어요. 이장님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푸른마을 식당 할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장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좋은 분이죠.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한 25년 됐나? 2000년쯤 오셨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혼자 사시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이죠. 가끔 혼자 중얼거리세요. 뭐라고요? 준하라고. 준이라는 사람 이름을 자주 불러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이요? 네.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런가 봐요.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르죠. 할머니도 말씀 안 하시고. 근데 말이에요. 네. 할머니가 TV에서 요리 프로그램 나오면 꼭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신문 스크랩 하시는 걸 봤어요. 무슨 신문이요? 유명한 셰프 기사였어요. 강민준인가 하는.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네, 제가 강민준이에요. 이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혹시 그 할머니가 찾던 준이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일 수도 있어요. 30년 전에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를 찾고 있거든요. 이장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맞겠네요. 빨리 가서 말씀드려야죠. 아니요. 네.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요. 민주는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았어요. 또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맨날 된장찌개만 드시네요. 너무 맛있어서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요리하는 사람이라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잠깐만요. 할머니가 주방 문을 열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된장 항아리가 한쪽에 놓여 있었고 냄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나무 국자가 걸려 있었어요. 민주는 그 국자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국자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보세요. 민주는 천천히 국자에 다가갔어요. 벽에서 국자를 내렸습니다. 낡은 나무 국자였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습니다. 민주는 국자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봤어요. 그리고 손잡이 끝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달아서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준이. 민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받아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준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30년 전 6살의 민준이 주방에 몰래 들어갔던 날, 할머니가 이 국자에 이름을 새겨줬던 그날, 이제 이 국자는 우리 준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국자, 제 거잖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거야, 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온 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알았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무서웠단다.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할까봐. 아니면 날 원망할까봐. 민주는 국자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망이요? 제가 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널 두고 떠났잖니. 아무 말도 없이.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된장 풀던 거, 저한테 밥 먹이던 거,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거, 다 기억해요.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민준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작아져 있었어요. 등도 더 굽었고 몸도 가벼워졌죠. 하지만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그 따뜻함 그대로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물러났어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 왜 사과하세요? 할머니가 널 두고 떠났잖니. 작별 인사도 없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절 찾고 계셨다는 거.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장님한테? 네. 할머니가 제 이름 부르시는 거 들었대요. TV에서 제 나오는 것도 보셨다고 하시고.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들켰구나. 할머니가 숨기려고 했는데. 왜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할머니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먼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 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널 두고 떠났잖니. 그게 할머니 선택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전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정말? 네. 처음엔 슬펐어요.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떠나셨다는 거.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계셨으면 제가 할머니한테만 매달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했을 거고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떠나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 준이 많이 컸구나. 이제 다 알아듣는구나.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8살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래. 벌써 38살. 세월 참 빠르다. 할머니는 82세시죠? 응. 할머니 이제 늙었어. 아니에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시잖아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그것도 알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된장 풀고 계시는 거.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습관이야. 30년째 그렇게 살았어. 왜요? 혹시 내가 올까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할머니, 30년간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국자로 된장을 풀면서 생각했어. 오늘은 준이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전 오지 않았잖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알았거든.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민주는 나무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국자 30년간 간직하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긴 거야.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첫날부터 아셨으면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할머니를 알아봐 주길 바랐어. 이 맛을 먹고 이 국자를 보고 스스로 깨닫길 바랐단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깨달았어요. 첫날 된장찌개 먹는 순간부터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민주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죠. 보육원 나온 후 다른 보육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조리학교에 갔어요. 요리사가 됐구나? 네.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이가 요리사가 됐다니. 할머니 꿈이 이루어졌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리학교 나와서 프랑스에 갔어요. 거기서 10년 일하고 한국 돌아와서 레스토랑 열었어요. TV에서 봤어. 우리 준이가 유명해졌더라.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유명해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 할머니 맛을 찾지 못해서요.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할머니 맛을 찾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천 번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맛은 안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 맛을 찾고 싶었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 맛 속에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 따뜻함,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전 요리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를 찾기 위해 요리를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그 덕분에 전 지금 여기 있어요. 민준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물러났습니다. 준아, 배고프지? 아까 먹었는데요. 그래도 할머니가 특별한 거 해줄게. 할머니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물었어요. 뭐 만드실 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거. 김치볶음밥.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것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준이가 그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했잖아. 할머니는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30년 전처럼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김치를 볶고 밥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계란 프라이까지 올렸어요. 자, 먹어봐.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맛이었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김치볶음밥.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맛있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30년의 그리움을 채우듯이요. 밥을 다 먹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울로 가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 제가 모실게요.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아. 왜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준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때문에 묶이면 안 돼. 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도 그래. 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이제 이곳이 할머니 집이야. 단골 손님들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친해. 그리고 말이야, 준아.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행복해. 내가 할머니 때문에 희생하는 건 원하지 않아. 민준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끔 내려와. 그리고 할머니랑 밥 먹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매달 올게요. 매달? 매달 마지막 주말에 내려올게요. 그리고 할머니랑 하루 보낼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민주는 나무 국자를 가리켰어요. 이 국자로 할머니가 요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할머니는 식당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아, 행복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할머니도 그래.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민주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마지막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의 검은 SUV가 푸른마을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민준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를 꺼냈죠. 식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 식당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우리 준이 왔구나. 일찍 왔네. 오늘 할머니랑 종일 있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할머니도 준비 다 했어. 민주는 가방을 주방에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말이야.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줄까 해.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제 슬슬 배워야지. 할머니 된장 맛의 비밀을 말이야. 두 사람은 식당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항아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3년 묵은 된장이야. 이걸로 찌개를 끓이면 제일 맛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메주를 골라야 해.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서.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주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직접 국자를 잡았습니다. 나무 국자였어요. 준이라고 새겨진 그 국자요.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천천히 저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풀었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하던 것처럼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좋아. 거의 다 됐어. 정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넣으면 돼. 뭐요?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랑.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랑이요? 30년 전에도 말했잖아. 밥은 마음을 담아서 지어야 한다고. 민준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5살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음식은 재료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야 해.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민주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저었어요. 30년간 자신을 기다려준 할머니.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된장을 풀던 할머니. 이 국자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준 할머니. 민주는 그 모든 사랑을 담아 천천히 국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준아, 내가 해봐. 제가요? 손님들한테 내가 끓인 된장찌개 대접해봐. 민주는 조금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나무 국자로 된장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조심스럽게 손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맛이 특별히 더 좋은데요? 할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이가 끓였어요. 손님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 할머니 손자? 솜씨 좋네요.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민준과 할머니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씻고 민준이 닦았어요. 30년 전처럼요. 준아. 네. 행복하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그래. 준이가 매달 와주니까 할머니도 행복해. 밤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식당 근처 모텔에서 묵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래. 아침 할머니가 준비해 놓을게. 민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준아.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식당에 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거였죠. 할머니, 왔니? 밥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였어요. 민주는 한 숟가락 먹고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맛이에요. 많이 먹어. 아침을 먹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레시피로 레스토랑에 메뉴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할머니의 된장찌개라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일 인기 많아요. 다들 물어봐요. 이 맛이 어떻게 나냐고. 뭐라고 대답해?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라고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이라고.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어요. 할머니가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할머니 된장. 집에서 먹어. 민주는 봉지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와. 네. 꼭 올게요. 민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식당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할머니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날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된장 담그는 법을 완전히 배웠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웠죠. 민주는 매달 내려와 할머니에게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아, 이제 내가 다 배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끓인 된장찌개 먹어봤어. 할머니 맛이 나더라. 정말요? 응. 이제 넌 할머니 맛을 이어갈 수 있어.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 평생 이 맛을 지킬게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고마워, 준아. 2026년 가을, 레스토랑 시그니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뉴판이 새로 바뀌었어요.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마이너스 30년의 그리움을 담은 한 그릇. 손님들은 그 메뉴를 주문하며 물었어요. 이 된장찌개가 뭐가 특별한가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인터뷰였습니다. PD가 물었어요. 셰프님, 최근에 메뉴가 하나 추가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된장찌개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된장찌개라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주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찾던 맛을 찾았습니다. 그 맛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맛인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따뜻한 맛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맛이죠.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아. 밥 먹었니?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먹었어. TV에서 내 나오는 거 봤어. 민주는 웃었습니다. 어땠어요? 좋더라. 우리 준이가 할머니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전화를 끊기 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아, 다음 주 토요일에 와. 네. 항상 가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게 있어. 뭔데요? 와봐. 깜짝 선물이야. 민주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꼭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 민준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웃으며 나왔어요. 어서 와, 준아. 이게 무슨...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당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30년 전 보육원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근 민준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아, 할머니가 말이야. 너랑 다시 만난 게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가 매일 자랑하셨어요. 우리 준이가 찾아왔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늦었지만 찾아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 숟가락씩 먹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할머니 맛이네요. 정말 똑같아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할머니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민준과 할머니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식당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뭐?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매달 올 테니까 계속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준이 백발 될 때까지 볼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매달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주방. 벽에 걸린 나무 국자. 준이라고 새겨진 그 국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민준이 매달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된장을 담그는 날, 김치를 담그는 날, 그리고 그저 함께 밥을 먹는 날. 그렇게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가족이란 항상 곁에 있어야만 가족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식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시골 식당에서 된장찌개 한 숟가락. 유명 셰프가 얼어붙은 이유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